네, 안녕하세요. 리소쌤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정시 단국대 패션산업디자인학과 그리고 2018학년도 수시 숙명여대에 제시됐었던 목장갑 시범 영상입니다. 네, 먼저 밑톤을 깔아줄게요. 밝은 색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목장갑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질감이 사실 없죠. 구분을 짓는다면 천류 또는 니트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연습하는 일반적인 재질감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당시 물체를 그려보지 않은 친구들 또는 이 물체를 그려보았더라도 완벽히 방법이 숙지되어 있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목장갑을 보면 알겠지만 형태도 접히기도 하고 구겨지고 손 모양대로 팽창하기도 하고요. 유동적인 편이죠. 그리고 재질감적인 특성도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어느 정도 착실하게 디테일을 다 표현해 주셔야 돼요. 손을 안 댈수록 그림이 단순해지는 그런 백지장 같은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경 써서 표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소재네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브러싱 테크닉, 강약 조절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생기죠. 시범 영상을 잘 보시고 한 번씩 그려보기 추천하고요. 형태적인 특성을 보아야 채색도 좀 수월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정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형태는 접히기도 하고요. 구겨지거나 주름도 생길 수 있고요. 물체의 기능적 특성상 손을 끼워 넣는 소재이기 때문에 손을 넣은 대로 또는 손이 아닌 다른 물체를 넣더라도 그에 맞게 형태가 변형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대신에 주의해야 할 것은 변형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바뀌는 건 또 아니죠. 기본적으로 장갑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그리고 천 질감 또는 니트 질감이 약간 늘어나죠. 그 늘어날 수 있는 정도 안에서만 팽창이 되거나 쭈그러들거나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요. 목장갑의 기본적인 모양을 벗어나는 그런 변형은 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목장갑이 형태감이 강한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가 틀린 것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다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틀린 것이 너무 잘 보일 수 있다는 점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형태적인 특성이 강한 소재는 아니더라도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설명을 하다 보니 그림이 중간 단계로 진행이 됐어요. 어떤 물감 사용하셨냐는 질문이 여전히 많은데요. 이번 그림은 수채화 물감만 사용했고요. 이외의 포스터 물감은 화이트랑 블랙 정도만 사용을 했어요. 색감이 쨍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이런 저의 장점, 흔히 말하는 저의 이런 장점이 혹시 물감의 차이일까? 라고 생각하셔서 물어보시는 듯 하네요. 대체로 색이 쨍하고 반짝거려서 물어봅니다. 또는 저는 이런 물감을 쓰는데 발색이 좋지 않은 걸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이 문제는 얼만큼 혼색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단계를 얼만큼 신경 써서 내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리소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진행을 보면 알겠지만 초반부터 단계, 묘사 다 놓지 않고 들어가죠. 덕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여러 번 계속 같은 부분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수고로움이 덜하죠. 저번에 목장갑 시범을 한번 하다가 수업 중에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쌤, 근데 목장갑 나오면 문이 다 그려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어떡해요? 만약에 묘사하다가 제 그림 까맣게 타면 어떡하죠? 뭐 대략 이런 질문이에요. 물론 당연히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본인의 습관적인 실수를 알고 있다면 과연 가만히 받아들이는 게 정답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시범을 해주면서 색 단계부터 어떤 물감을 어떻게 얼마나 섞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색이 유리한지 단계에 맞춰서 묘사 톤을 조절하는 방법과 시간을 조절하고 얼만큼의 시간 안에 조절해야 하는지 등등의 그런 디테일한 팁을 학생들한테 드렸다면 충분한 연습을 좀 해보고 저의 팁을 그대로 흡수를 또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이랑 다시 상의해보고 다른 해결책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학원은 그런 곳이잖아요. 혼자서 하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메꾸러 오는 곳이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 같이 달려주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그 메리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스스로가 기특할 수 있을 만큼 안 되는 것도 계속 트라이 해보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문을 두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 그릴 수 있겠어요. 그거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한테 좀 충분히 그런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말고요. 그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잘 될 수 있을 만큼의 나한테 기회를 줬는지 이걸 많이 해봤는지 그만큼 연습을 해봤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나 연습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같은 거라도 몇 번씩 그려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랑도 충분히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뭐가 어려웠었는지 뭐가 잘 안 됐었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이거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은 2019학년도 정시 단국대 패션산업 디자인 그리고 2018학년도 수시 숙명여대에 출제됐었던 목장갑 주제로 풀어봤습니다. 오늘 리소쌤의 잔소리가 괜찮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말고요. 다들 눌렀나요? 아직도 안 눌렀나요? 얼른 누르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안녕.